네, 안녕하세요. AML 팀 드렉스입니다. 금년부터 AML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으로 10% 정도를 자체 교육으로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님들 그리고 경영진 그리고 저희 일반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동안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AML 전담 직원들, AML 팀뿐만 아니라 AML 관련된 업무들을 맡아주시는 크루들께서는 12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0% 정도는 자체 교육으로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도 점검 교육이라고 해서 퀴즈를 1시간짜리 교육에는 3문제 이상씩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 이행 평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고객 확인 제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체 교육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제도 일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페이에 이제 특화된 KYC 내용인 외국인 eKYC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KYC는 저희가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 신분증을 받아서 OCR을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 사진과 얼굴 인식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고객 확인. KYC는 항상 최신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KYC 재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이제 법정에 있어서 위험도에 따라서 고객의 각각 이제 KYC를 재수행하는 주기나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KYC를 진행했을 때 그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저희가 또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KYC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정보를 다시 수취하면서 부적정한 고객들 대상으로 거래 거절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대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업권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AML 검사가 나갔었는데 KYC에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사례를 짚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YC 고객 확인 제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는 2006년도에 우리나라 특검법상 법제에 들어오면서 모든 기성 금융권들이 다 수행을 해오는 제도인데요. 카카오페이 같이 점검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7월 1일부터 특검법에 적용 대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YC 고객 확인 제도의 대표시를 보면은 금융회사 등에 이제 전금업자도 포함이 되죠. 고객과의 거래 시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고객을 받을 때 법정된 내용, 항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법제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금융회사 같은 데 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통장을 만드실 때 신분증 제출하시고 이름하고 주민번호 적으시고 주소, 연락처 이런 것도 적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객 확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금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받고 있는 KYC 항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성 금융회사들의 KYC를 살펴보면 실지명의, 여기서 실지명의란 실명법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고객의 경우에는. 그리고 영리법인, 저희도 카카오페이도 개인 고객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맹점 관련해서 가평결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이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지 명의, 법인 업체 명의라든가 법인 등록번호, 그리고 업종,
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제 소유자 이렇게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그 실지명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받는 게 기존 금융사랑 전금업자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금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 금융회사들처럼 인허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공업자들이 180여 개가 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리의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에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계좌번호, 그리고 CI 값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번호를 받는 케이스는 뒤에 이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CI값,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가 뭐냐? 뭐 개발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커넥팅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연계 정보라고 합니다. 그 본인 확인 기관, 말 그대로 정통문화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그 지정한 본인 확인 기관들을 통해서 그 개인 식별 정보로 주민번호와 1:1 매핑이 돼서 그 발급되는 그 연계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 CI는 88바이트 영어 대소문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CI는 모든 업체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내에서 어떤 개인 A라는 개인에 대해서 한계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그 DI랑은 다르게 그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CI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랑 1:1로 매핑이 돼서 그 온라인상으로 그 식별 번호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CI라고 합니다. CI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는 건데요.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1:1 생성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일방향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화를 했을 때 복호화가 불가능한 복원 불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CI가 만들어지는데요. C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같은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서 그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서 CI 번호가 발급이 됐고, 그 여러분들 그 쇼핑몰 같은데 들어가셨을 때 이름하고 생년월일, 뭐 성별, 외국인, 내국인 이런 식으로 본인 확인을 통해서 보통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역시 그 기본적으로 CI 발급이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CI 값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KYC 고객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받는 정보들은 본인 확인을 통해서 이름하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주소나 그 개인 이름에 대한 영문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치리스트 필터링이라고 해서 그 요주의 인물들을 확인하는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문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문명으로 저희가 변환해서 영문명을 확인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그 준법 지원 시스템 내에 그 규정 관리 시스템, 규정 관리하는 쪽을 보면 저희 개인 고객 KYC 그리고 가맹점 KYC 해서 이제 매뉴얼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할 때 휴대폰이나 카드 그리고 계좌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본인 확인을 통해서 들어온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 KYC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확인하면서 당연히 들어오는 값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절로 당연히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 영문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그 영문명 변환, 이름, 성명, 영문명 자동으로 변환하는 걸로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영문명에 맞으면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카카오에 가입할 때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쓰는 메일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소유자를 확인을 하는데,
실제 소유자도 이제 본인 자금이 맞냐 그런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은 이제 국내 이제 해외 체류가 이제 뭐 183일이 넘고, 그 외에 이제 뭐 가족이나 이런 머무르는 경우, 가족이나 이제 함께 이제 그 국외에 이제 뭐 연속해서 183일 이상 머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측 끝에 보시면 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이 비거주자 판정표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걸로 해서 가입 완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KYC는 보통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CD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영문명을 보면은 영문 그 이니셜 딴 걸 보면은 KYC가 이제 Know Your Customer로 이제 고객 확인 제도를 말하는데, CDD 역시 또 고객 확인 제도도 똑같은 의미긴 합니다. 고객 확인 의무 제도라고 해서 KYC라고 부르기도 하고 CD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KYC 안에 이제 CDD랑 EDD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CDD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고객들, 저위험, 중위험,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지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CDD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험 평가를 통해서 그 위험도가 좀 높다, 고위험이다 할 경우에는 EDD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EDD는 말 그대로 Enhanced Due Diligence라고 해서 고위험,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고위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말합니다. EDD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DD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고 주민번호 대신에 주민번호가 아닌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계좌번호, CI값 이런 것들을 받는데, 이 EDD 같은 경우에 고위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기성금융권들이 그 KYC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록번호라든가 뭐 거소신고증의 번호, 영주증 번호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제 명의상의 이제 주민번호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업 또는 업종, 그리고 거래 목적, 자금 원천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CDD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앞에 CDD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뭐 상장 정보라든가 사업체 설립일, 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그 저희가 수령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DD 화면은 이제 EDD 대상자일 경우에 CDD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뜨게 되는데요. EDD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직업이나 업종 받고, 그리고 자금 원천이라든가 거래 목적 같은 추가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소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 확인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 이 금융거래가 이 금융거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그리고 실제 소유자 누가 이 금융거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익을 보느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소유자 제도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는데, 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 또는 대행거래의 실질적 혜택을 보는 사람,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KYC 같은 걸 수행할 때 본인 소유 자금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이제 본인이,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소유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본인 자금이 맞냐, 본인을 위한 거래가 맞냐, 이런 식의